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면 채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요런 게 바로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물골이라고 하죠. 그죠? 오늘은 요런 물골에 관해서 베스 낚시 물골만 알면 그죠? 정말 유리하죠. 물골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소리야. 채널 물이 흘러내려온 자리, 물이 흘러내려서 깊게 패인 자리를 여러분들 채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정만입니다. 여러분들 베스 낚시 용어는 정말 어려운 용어가 많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뭐냐? 바로 채널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럼 채널이 왜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오늘 채널, 물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널이란 건, 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이 깊게 패여지고, 그죠? 상류 쪽에서 비가 오거나, 어느 정도 물의 유입이 있을 때 물이 흘러다니는 자리를 가지고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채널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면, 자, 여러분들 사람으로 따지면 채널은 바로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를 갔다가 그죠? 퇴근을 할 때 들려야 되는 그죠? 장거리 직장이 먼데 있는 분들은 항상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대규모 이동 고기들이 산란을 위해서 얕은 곳으로 올라갈 때나 아니면 수온이 많이 높아져서 더 시원한 밑으로 하류로 내려갈 때나 항상 이런 채널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채널은 물고기가 이동을 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채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항상 물골 채널은 저수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한쪽은 밋밋한 완경사고 한쪽은 깎아지는 직벽이라면 항상 물골은 직벽 쪽에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장마철에 여러분들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린다라면 연한 부분은 다 깎여지기 때문에 항상 단단한 돌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수지나 어떤 강계를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한쪽은 밋밋하고 한쪽은 딱 깎아지는 급경사라면 항상 물골은 급경사 인근에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연한 부분은 씻겨나가고 딱딱한 부분은 남는다. 요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말랑말랑한 부분이 다 씻겨져 가버리고 단단한 부분만 남게 되면 여러분들 그 밑쪽은 베스가 떠서 휴식을 취하고 먹이 활동을 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수직적인 장애물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직적인 장애물이 뭐냐? 바로 물골의 옆면 수직적이죠. 그죠? 그리고 말랑말랑한 마사토나 진흙은 씻겨 내려가겠지만 단단한 나무, 바위는 남아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물골 인근에는 아주 좋은 장애물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고속도로라고 했는데 물고기 입장에서도 채널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도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다가 볼 일도 봐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저는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도 피워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자, 그런 장소가 과연 어디 있느냐? 베스 입장에서 큰 규모, 대규모의 이동을 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채널을 통해서. 그러다가 먹이 활동도 해야죠. 어디서 하느냐? 바로 채널, 물골 근처에 있는 장애물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연중 가장 높은 확률로 물고기가 머무르고 있을 그런 좋은 장소는 어디냐? 바로 채널에 붙어있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채널에 붙어있는 나무, 채널, 물골에 붙어있는 바위, 이런 것들은 베스 입장에서 사람으로 따지면
휴게소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동을 하다가, 그죠 여러분들? 몸도 숨기고 모기 활동도 해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 바로 물골 옆에 붙어 있는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 낚시에서 물골의 의미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초급자 여러분들은 채널을 말씀하시면 그죠? 뭐 10번은 MBC고 그죠? 11번은 KBS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물골 옆에 있는 장애물은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고, 그 포인트는 연중 바뀌긴 하지만 고기들의 이동은 항상 물골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시면 물골이 어디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즌 산란기 시즌에는 여러분들 특히나 채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 깊은 곳에 있다가 얕은 곳으로 올라옵니다. 어디를 따라서 올라옵니까? 바로 채널. 물골을 통해서 올라온 고기들이 채널에 근접한 곳부터 산란장을 만들기 때문에 물이 흘렀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보시면 상류에서 찬물이 흘러 내려오고 채널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온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바로 험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스란 놈은 먹이 활동을 할 때 물론 채널 안에서 먹이 활동을 할 때도 있지만 물골에 인접한, 채널에 인접한 장애물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 장애물의 범주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양쪽으로 물골이 갈라지고 그 중간에 험프,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라면 이 튀어나온 부분 전체가 바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식당이죠, 식당. 험프 이꼴 식당,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셨을 때 물이 흘렀던 자리 옆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그 튀어나온 부분의 바닥을 보니까 말랑말랑한 부분은 씻겨져 나가고 단단한 바위들이 박혀 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골의 공략은 어떤 채비가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물골의 단면을 본다라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깎아지고 수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채널의 바닥보다는 딱 깊어지는 그 부분, 전문 용어로 뭐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는데, 딱 떨어지는 부분, 채널은 항상 딱 떨어지는, 두 개의 딱 떨어지는 장소를 끼고 있죠. 그래서 장애물이 없더라도 채널 자체만으로도 베스는 항상 채널의 옆면에 붙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채널을 공략을 하실 때는 어디서 떨어지는지 무거운 싱크를 이용을 해서 그 떨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웜낚시를 하신다라면 그 떨어지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폴링을 시켜서 입질을 기다려보는 방법도 좋고, 하드베이트 낚시를 하신다라면, 예를 든다면 저크베이트를 사용을 한다라면 저킹 트위칭 하시다가 딱 떨어지는 부분에서 정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스테이. 그러면 그 옆면에서 붙어 있다가 베스들이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을 공략을 하실 때는 그 물골 자체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루어를 운용을 하시면 입질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채널은 여러분들 뭐 요런 저수지에도 있고 큰 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있죠. 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물은 항상 흐르기 때문에 전체 다 채널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넓은 강 중에도 모래톱이 있는 그런 장소 말고 수심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깊고 바닥이 단단한 그런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강계 채널인데, 강계 채널에서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항상 유속이 있고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계 낚시를 하실 때는 채널도 중요하지만 채널 옆에 붙어 있는, 그죠? 어느 정도 물 흐름이 약하고, 그죠? 물색이 어느 정도 흐리고 장애물이 많은 장소를 포인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방류나 뭐 배수를 안 하는 이상 물 흐름이 없기 때문에
채널 자체만으로도 그 채널 자체가 아주 좋은 형태의 브레이크 라인을 2개나 끼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나 댐에서는 물골을 찾아서 낚시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채널 낚시는 사람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라고 했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바로 채널입니다. 물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베스들은 큰 개체면 큰 개체일수록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빨리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맨날 큰 고기들이 나오다가 어느 날 고기의 씨알이 작아졌거나 입질이 없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물골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큰 고기들은 그만큼 빨리 이동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낚시가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물골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작은 고기만 나오다가 큰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채널을 찾는 방법, 양쪽 다 밋밋하면 어떡합니까? 최대한 멀리 던질 수 있는 제비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제비를 천천히 긁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 없다라면 떨어지는 부분일 테고,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제비를 긁어보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장소가 물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물골을 찾으시고 물골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찾아서 낚시를 하신다면 입질 받을 확률을 그만큼 올릴 수가 있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채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낚시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필드에 가면 항상 여러분들 물골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에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어디인지, 그리고 물의 유입은 어떤지, 물골 옆에 장애물은 있는지 없는지, 물골의 낙차폭은 얼마인지. 그 낙차폭이 3m라면 그 물골은 아주 좋은 형태의 수직적인 3m짜리의 브레이크 라인을 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골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공략할 수 있는 제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웜리그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크베이트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드베이트를 사용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서 불규칙한 액션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다가 정지를 시키거나 자연스럽게 오다가 천천히 폴링을 시킨다거나 이런 불규칙한 액션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고, 웜리그 웜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정지를 주거나 아니면 약한 쉐이킹을 주거나 정확하게 그 부분에 캐스팅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입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스 낚시에서 채널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낚시를 함에 있어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약자입니다. 베스가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입질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베스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베스 낚시를 하실 때 채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라면 조과는 물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입질 받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채널의 의미, 그리고 채널에 왜 채널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더 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 유익하고 뭔가 얻을 게 있었다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스포츠피싱협회 KSA 그리고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